바로 간다 김민영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청주교도소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청주교도소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수장을 맡게 되는 시군마다 인수위 출범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과 바늘, 천만 있어도 꿈을 꾸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30년 경력의 섬유 공예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청주교도소 이전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해 검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실제 이전을 위한 물밑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아파트 밀집 택지의 맛부터 교도소와 외국인 보호소까지 3개 교정시설이 몰린 15만 4천 제곱미터 규모의 청주교도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을 공약한 이 현장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찾았습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선택한 정책 현장입니다. 청주교도소는 지어진 지 43년 정도 된 노후화된 곳이고요. 그리고 수용률도 123%로 굉장히 과밀도가 높은 곳입니다. 그동안 법무부가 그러니 검찰 이슈에 매몰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고 특히 교정 문제는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손을 대야 할 시급한 곳이 청주교도소인 건 분명하다며 발빠른 해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시설 이전도 고려 대상입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실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총선에서 같은 공약을 한 정치권과 지자체 주도로 대체부지 3곳을 추리는 등 한편에선 실제 이전을 위한 물밑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의 시와 도 또 중부개발공사를 포함해서 TF팀을 구성했어요. 대체부지 선정 문제라든지 아주 개괄적인 경제성 문제까지 포함해서 기초 용역을 했고요. 과거 선거 때마다 반복됐던 교도소 이전 공약이 말뿐이던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당내 경선에서 현직 군수를 제치고 단양 군수 선거에서 당선된 김문근 당선인과 앞으로 22일 동안 활동할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옥천에서도 인수위가 활동을 시작했고 제천과 괴산에서도 잇따라 인수위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출범할 민선 8기 단양군정을 이양받기 위한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문근 단양군수 당선인은 농정과 관광, 의료, 환경 등 각 분야에서 인수위원 15명과 자문위원 등을 위촉했습니다. 군수직 인수위원장은 김문근 캠프 선대위원장을 지냈던 이완영 전 도의원이, 부위원장은 군수 경선 재심과 단일화를 이끈 김광표 전 군의원이 맡았습니다. 군과 각 읍면에 있는 사람들과 그 교류가 잘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몸소 체험했던 거 이런 거가 과감하게 철폐할 건 철폐하고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자문도 하고 또 그런 것이 우리가 인수위원회가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인수위는 각 실과별로 군정 보고를 받고 민선 8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위원들의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앞서 김문근 당선인은 3만 인구 회복과 단양읍 내 주차난 해소,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단양군 보건의료원 응급기능 보강과 종합건강검진센터 설립, 단양 목골 애국지구 종합개발 등을 공약했습니다. 시멘트 산업으로 인한 군민 피해 회복에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서비스 중심의 군정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공무원 중심이 아니고 법규 중심이 아니고 군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서 새로운 바람, 혁신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피부에 느끼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황규철 옥천 군수직 인수위원회도 박준태 전 옥천군 경제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옥천군 체육센터에서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제천에서도 국민의힘 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이 윤종섭 제천문화원장을 인수위원장으로 내일 제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인수위원회를 출범합니다.
김창규 당선인은 3조 원 투자 유치와 체류관광지 확대, 제천 무역진흥공사 설치, 파크골프장 10개 개장 등을 공약했습니다. 특히 이상천 현 시장이 역점으로 추진한 의림지 드림팜랜드 사업을 졸속이라고 지적해온 만큼 큰 궤도 수정을 예고했습니다. 네 번째 도전만에 당선된 국민의힘 송인원 괴산군수 당선인도 오는 13일 인수위 출범을 앞두고 괴산군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통합 청주시의회 초대 의장을 지낸 6선의 김병국 청주시 의원이 3대 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와 함께 3선의 박노학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추대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 의원 당선인 21명 전원은 도당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장은 관례상 다수당의 몫이었지만 3대 의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1석씩 동수를 이뤄 양당 간 세대결이 예상됩니다. 공예는 작품이 되기도 하지만 실생활에 유용한 쓰임이 되기도 합니다. 공예 중에서도 섬유는 옷이 되고 또 스카프 같은 꾸밈 액세서리로도 쓰여 우리에게 친숙한 소재인데요. 오늘 문화있다에서는 실과 바늘, 천만 있어도 꿈을 꾸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섬유공예 명인을 만나봅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실, 직근, 직조물들이 한데 엉켜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많은 매듭은 다사다난한 인간사의 갈등입니다. 그러나 원형 기둥을 따라 시선을 돌리다 보면 흰 직조물이 무르르듯 흐르는 것처럼 꼬인 마음도 풀어져 합을 이룹니다. 작가는 3달 넘는 시간 동안 겪었던 희로애락 감정의 소용돌이를 작품에 투영했습니다. 일생생활을 할 때 서로 사람과 사람과 얽히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이렇듯이 매듭이 지고 풀리고 이런 과정들을 시를 소재를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도화지와도 같은 섬유. 색이 스며드는 염색 과정은 매혹적이지만 내 맘처럼 색을 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날씨, 기온, 물의 종류와 온도 등 변수도 가지각색입니다. 제가 원하는 색깔 그리고 내가 그 작업을 통해서 표출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색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죠. 원하는 색깔이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멈춰요. 왜냐하면 그날은 염색이 잘 안 되는 날이기 때문에 계속해도 똑같은 그런 색들이 나오기 때문에 잠시 멈춤을 갖다가 그 뭐 다음 날에 하든지 아니면 몇 시간 후에 하든지 그래서 처음 염색할 때 색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작업의 기분이 틀려져요. 물들이는 건 시작일 뿐. 배틀로 직물을 만들고 바느질을 하고 섬유공예 작가의 손은 쉴 틈이 없습니다. 직조의 과정은 실 고르기부터 시작해서 정경하고 정경 다음에 이제 배틀의 실을 옮기고 또 실 고르기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10가지가 넘는 반복의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실이 이제 직조기에 걸리고 그 다음을 이제 북을 통해서 저희가 직기를 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직무를 짜는 거를 하고 있으면 편안해져요. 그리고 이게 과정이 이게 귀찮거나 싫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를 수양하는 것 같은 저의 마음을 다스리고 오랜 시간을 가져야만 이거를 짤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지나간 어제도 생각하고 현재도 생각하고 또 미래도 생각할 수 있고. 송 작가는 섬유만 돋보이게 하기보다는 빛과 그림자와의 조화로 어우러진 자유로운 형상을 추구합니다. 속에 공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공간 속에 이제 불이 비치면 이 빛에 의해서 섬유는 투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밝은 데는 하나고 어두운 데는 이 그림자들이 음영의 효과를 나타내서 이 하나를 위해 걸어놨지만 빛이 투과되면서 여러 가지 그림자를 통해서 있는 것처럼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송 작가에게 섬유란 모든 것을 포용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체입니다. 30년간 섬유공예 작가의 길을 걸어온 작가는 작업을 통해 치유하고 꿈을 꾸고 자유를 만끽한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마늘 수확기를 맞아 단양 마늘 재배 농가들이 가뭄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단양 마늘생산자협의회 농민 700여 명은 겨울 가뭄과 봄 냉해에 이어 지난달부터 가뭄까지 겹치면서 마늘밭이 시들고 수확량도 크게 줄었다며 민관 합동 피해 조사와 함께 단양 마늘 농가 재난 선포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와 농협을 상대로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을 현장 상황에 맞게 개정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충주의료원이 오늘자로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해제됐습니다. 2020년 2월 20일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지 2년 3개월 만으로 충주의료원은 그동안 최대 150병상을 전담병상으로 두고 24시간 코로나 재택치료실을 운영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치료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이